여러분,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죠? 분명 작년보다 적게 사용했는데도 요금이 2배 이상 나왔다는 후기가 많은데요. 심지어 업종 특성상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한 목욕탕은 한 달 가스 요금이 700만 원에 육박하여 내야 할 돈이 지난해보다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지출 연료 물가는 IMF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고 소비자 물가도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득이나 피해를 본 사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머니모인이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최근 친구들을 만나면 꼭 한 번은 얘기하죠. 바로 난방비. 인터넷에는 난방비 인증샷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역 난방비는 작년보다 34% 이상 오르면서 무려 2005년 이후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원래 난방비가 15만 원 나오던 집이 3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전기료는 작년보다 30% 가까이 올랐고 도시가스는 36%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지출하는 연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 다들 패닉에 빠진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썰렁하냐? 보일러 꺼내는 시간을 더 늘렸거든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은 크게 오른 난방요금이 부담되어 휴업 또는 폐업을 생각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카페 주인은 50만 원이면 해결이 가능했던 난방비가 1월에는 80만 원을 넘어섰다. 매출은 줄었는데 난방비, 전기세는 오르기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계획이며 영업시간도 단축하려고 고민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른바 기름집들은 이런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 아시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상승했는데 이에 정유사들이 어부지리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유류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인하했는데요. 하지만 유류세가 낮아진 만큼 국민들이 내는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들의 실적은 계속 좋았죠. 우리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패닉에 빠졌는데 정유사들은 성과급을 나눠준다는 소리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이때 각종 의견이 대립했었죠. 근데 소비자들의 부담은 연료 상승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더블로 가. 과자나 빵 등의 식품 가격, 지하철이나 버스 교통비 가격, 공과금, 택배비 등등 전체적인 생활 물가도 다 오르는데요. 먼저 식품가가 모두 줄 인상을 합니다. 2월부터 빙그레의 메로나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고 빼빼로의 경우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외식 물가도 상승했죠. 충격적이게도 김밥은 전년 동월 대비 11% 올라 한 줄 가격이 7,000원에 달한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교통비는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는 요금을 3,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는데요. 다만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인상은 올해 하반기로 미룰 예정이라고 하네요. 만약 요금이 오르면 앞으로 우리가 내야 할 요금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택배비, GS25 반값 택배는 2월부터 건당 2,300원 정도 인상했고요. 경기, 전남,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다방면으로 오르는 물가에 크게 걱정하고 있죠.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특이한 건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작년 말 특별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정사원에게 일시금 10만엔을, 비정규직 사원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7만엔을 지급했다고 하죠. 다 같이 힘든 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사례 같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이렇게나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공공에너지의 경우 다들 예상했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큽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공공요금이 오른 것이죠. 우리나라는 난방과 시사용 도시가스를 수입 LNG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난해 대폭 올랐던 원달러 환율 때문에 LNG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LNG 수입액은 무려 기존보다 2배나 뛰었다고 하죠. 이렇게 오른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 소비자의 난방 요금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산업용 가스 가격은 계속 올렸으나 주택용 가스 가격은 그 정도로 올리지는 않았었는데요. 최근 난방 시즌과 더불어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 국민들이 더 크게 체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품 가격의 경우 식음료 업계가 원부자재 부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업계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설탕, 원유 등 원재료부터 포장재를 비롯한 부자재, 물류비,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어느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다. 최근 수년간 생산 관련 비용이 지속 상승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상 기후로 인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상 고온, 저온 현상은 냉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량 증가로 직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물가 상승을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IMF 이후 물가 상승률은 최대라고 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있을 만큼 올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클 것 같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제2의 IMF라고도 불리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